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11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예, 농사도 끝나서 사람 실컷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농사 짓기엔 또 너무 추워졌죠. 네. 자, 이제 오늘 어떤 책을 만나보게 되죠? 예, 박건일 작가가 쓴 한국의 능력주의입니다.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박건일 작가는 원래 말이라는 그 제목의 월간지 기자였습니다. 기자를 그만둔 뒤에 2007년에 공저한 그 88만 원 세대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이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장을 취재하며 글을 쓰고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88만 원 세대 이 책은 읽어봤는데 한국의 능력주의 역시 책 제목을 보면 좀 사회 비평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예, 한국 사람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하죠.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하고 12.4%만 평등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능력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자격이 없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자못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의 바탕에는 능력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듯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능력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는 게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는데 필요한 조건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성장 환경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나 기업 공채 그리고 고시, 로스쿨 등의 그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물학적 신체 특성이나 부모의 지위나 재산 정도, 그리고 사는 시기와 장소,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 뉴욕에서 택시 운전사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데 파키스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밖에 못 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뉴욕 택시 운전사가 파키스탄 택시 운전사보다 10배의 능력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의 운전 능력은 비슷한데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덕에 10배나 대가를 더 받는 것뿐이죠.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순수한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어떤 환경의 영향도 더해진 결과란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탈 정도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축적해온 과학 지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본인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선조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않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또 어떤 사례들을 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일례로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하자 SNS에 이런 댓글이 실렸어요.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는 외면하고 뒷문으로 채용된 비정규직들을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고, 이게 적폐청산인지 적폐양산인지 도대체 누가 적폐인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수많은 동의와 응원 댓글이 달렸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정규직 전환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찬호 씨가 지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에서도 역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임국공 사태 때 많은 생각이 이제 겹치게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은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수년 전에 제가 아끼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수능 성적에 맞추느라고 이제 사범대에 못 가고 우리 학과에 들어온 건데요. 원하던 전공이 아니니까 공부할 맛이 안 난다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진로 상담을 하고 세상엔 교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남을 가르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런 걸 깨닫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 금융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생들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라고 그 SNS 글을 올렸더니 그 졸업생이 댓글을 달기를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 탓, 정부 탓만 하면서 노력은 안 하고 징징대는 그 후배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그런 노력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너도 운이 좋았고 때를 잘 만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 면도 있다. 그 애들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 환경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는데 먼저 취업했다고 그렇게 후배들을 무능한 사람 취급하면 못 쓴다. 이렇게 타이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경력 채용, 뭐 수시 채용 이런 식으로 채용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 저자는 우리나라의 능력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예,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저자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시작한 과거제도는 조선시대 중기까지 그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데 꽤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출세 기회를 주던 그 봉건시대의 과거제도가 민주주의가 실현된 현대까지 고시제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낡은 전통이다. 이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현재의 역량보다 학업 그러니까 위주인 성적 위주인 각종 공채 시험 제도 그리고 엘리트의 부정부패와 선민의식, 재벌에 대한 특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극단적으로 분절된 노동과 고용체제처럼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격차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제도와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 생기는 폐단이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학벌주의를 꼽습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학력이나 학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을 능력의 지표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력주의는 시험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일부 시험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혜택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책 속에서 좀 읽으시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들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몇 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인류를 밟지 못한 사람, 아예 야구 경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사회적 성취를 위해 노력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읽어드리면 한국은 근대화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서열 체제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는 문장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자의 말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전하겠는데요. 작가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린다. 이 결사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극소수 용에게 특권을 몰아주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들의 열패감과 억울함을 동력으로 삼는 체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능력주의에 대한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는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로 수렴한다.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질량을 생각하면 그 대안 역시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떤 대안은 황당무계한 몽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몽상은 포기되는 대신 구체화되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 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진정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이 책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박권일 작가가 쓴 한국의 능력주의란 책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데는 일정한 기준과 규칙이 필요하죠.
우리 사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책방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Don't look